안녕하세요. 유라도서관 동아시아 고전 읽기 내 마음의 한시 7주자 첫 번째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살펴볼 시는 장량신이라고 하는 분의 효행, 새벽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장량신이라고 하는 분은 송대 사람인데요. 자는 무자라고 되어 있고 대량 사람입니다. 대량이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맹자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맹자 첫 구절 어떻게 되죠? 양해왕자 안고 상에서 양해왕이라는 임금이 나오죠. 근데 양해왕이 양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는 위나라 사람인데, 그죠? 본래는 위나라 사람인데 위가 바로 양땅에 이제 이 도읍을 하면서 거기 이 위나라의 해왕을 양해왕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위나라는 거의 이 중심지에 있는 나라예요.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벽지에 있는 건 아니고 이 장안 지역과 거의 근처 부근에 있는 지역의 출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존료는 모두 잘 자세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송나라 효정 연간에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진사과에 급제했던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독실하게 했고 옛것을 좋아했던 인물인데 돈 되는 일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이 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헐벗는 일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배우는 분들은 이분들을 설창 선생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의 작품 가운데 오늘은 새벽길이라는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기련 수목 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구와 승구죠. 그러니까 기련이라고 할 때 이 기련의 이 숫자가 앞에 서로 대를 이루는 그런 시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리도록 할게요. 네. 자, 천산만산 성두락 일성양성 종경청 노입 소교 화몽과 두화 심처 초충명. 다시 볼게요. 천산만산 성두락 일성양성 종경청 노입 소교 화몽과 두화 심처 초충명 했습니다. 천삼만산, 천과만, 일성양성, 일과양 이것이 숫자로 서로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숫자로 이렇게 대를 맞췄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아마 가장 큰 건 리듬이겠죠. 반복되는 어떤 리듬들이 주는 안정감, 그 다음에 그 리듬감으로 주어지는 어떤 화면을 거기다 대조되잖아요. 천만하고 하나, 둘이니까 큰 수하고 작은 수 사이에 어떤 대를 이루면서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소리잖아요.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거고 하나는 귀로 듣는 거고 시각과 청각 사이에 어떤 그 갭, 공백을 가지고서 큰 그림을 한번 느껴보라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천산만산 성두락. 산이 1000개, 산이 10,000개, 성두, 둘 다 별두자, 별성자입니다. 별들이 지고, 별이 언제 집니까? 새벽에 지죠. 별은 새벽이니까 새벽녘이라는 거 아시겠죠? 성두락. 자, 우리 지금 여기 시제에 보면 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길을 떠나는 거니까 여기 성두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1, 2구는 아마도 이 새벽과 관련된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00개의 산, 10,000개의 산, 별들이 지고 10,000,000개로 나뉘어져 있는 숫자를 많은 산들이 나뉘어지고 자 10번역 하실 때 1000만이니까 많다. 많은 산들이 산들마다 모든 산에 별이 지고 이렇게 하시면 좀 맛이 떨어지게 돼요. 굳이 이렇게 한자를 그렇게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한국어로 표현할 때 조금 의역을 하든
설명을 할 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놓여져 있는 글자의 뜻 가지고 빠짐없이 하나둘씩 다 새기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이 느낌을 잡는 데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0개의 산, 10,000개의 산, 별들이 지고 일성양성, 한 소리, 두 소리, 종경 소리가 맑구나. 종과 경은 다 아마도 이 불사에서 들려오는 거겠죠. 종소리. 경은 편경입니다. 경. 편종경이 악기죠. 이렇게 생긴 돌들을 이렇게 계속 연결해 놓고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음량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거든요. 혹은 종을 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종경 소리는 큰 종을 뚱 치는 게 아니라 편종과 편경 소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기가 두 종류예요. 이렇게도 달고 또 작은 종들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종소리, 경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종 악기를 두고 쳤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이라고 하는 글자는 맑은 소리죠. 맑다랍니다. 소리 감각이 맑은 거예요. 자, 별들이 지는 것하고 종경 소리가 맑게 느껴지는 것하고 새벽이라는 느낌이 들으시나요? 일단 시각적으로는 이제 별들이 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떠오르겠죠. 그다음에 아마도 이 종소리나 이 경소리, 종경소리는 이제 새벽을 알리는 어떤 새벽 예불을 알리든지 새벽을 알리는 종경소리 같습니다. 종경을 종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소리 하나 소리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또 종경소리라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그냥 종경이 맑아라라고 했습니다. 별은 빛이죠. 별빛입니다. 별빛. 이거는 시각입니다. 이거는 소리죠. 소리니까 청각이죠. 시각과 청각,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이 장량시는 새벽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0개, 10,000개의 산들마다 모두 별들이 지고 있고 소리둘이 하나씩 낱개로 세워질 정도로 또렷하게 이제 들려오는 거죠. 아직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만물이 깨어나서 환하게 이제 뭔가 잡다한 소리가 다 들리게 되면 종소리가 한 소리, 두 소리 이렇게 들리진 않겠죠. 종경소리가. 그러니까 아직은 모든 산들이. 그리고 천산 만산은 어떻게 보면은 새벽녘이 되면은 산들을 1000개, 10,000개 다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있는 것을 많은 산을 갖다가 1000개의 산, 10,000개의 산 이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리는 또렷하게 하나씩 들리죠. 고요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또렷하지는 않은데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야는 확 트이지는 않고 큰 규모로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고요. 청각은 예민하게 낮게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큰 수로 하는 것과 작은 수의 여기에는 일정한 약간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입, 소교, 화몽과 두화, 심처, 초충명이라 그랬습니다. 노입, 노자는 길노자고요. 입은 들어갈 입자입니다. 소는 작을 소자고 교는 다리 교자예요. 소교를 그냥 썼습니다. 글을 좀 짧게 쓰기 위해서 정도를. 여기는 행과 관련되겠죠. 지금 효행할 때 행자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이분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새벽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내가 앞서 가는 길이 사실은 앞길이죠. 앞길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작은 다리로 이제 건너게 됐어요. 작은 다리 들어갑니다. 그때 화몽가라고 그랬습니다. 화몽가. 이 시에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화몽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는 이제 지나가는 거지만 화몽 그랬습니다. 화자는 온화할 화자고 몽은 꿈몽자예요. 온화한 꿈을 꿔요? 졸음운전하나요? 아니죠. 적절하다, 평화롭다고 하는 형용사인데 제가 용례를 찾아보니까 주로 새벽녘에 다리를 건널 경우에 화몽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네요. 정오의 경우도 제가 한두 가지는 본 것 같은데요. 화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시를 좀 찾아보니까는 대부분이 새벽녘, 약간
몽롱한 상태로 가는 거죠. 약간 미스테리하게 몽롱하게. 그리고 다리를 건널 경우에 뭔가 조심조심 갈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요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꿈을 꾸며 또는 꿈결에 또는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이렇게 썼습니다. 화자가 현대어에서는 영어의 with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함께, 꿈처럼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는데 꿈결, 꿈인 양 지나간다. 뭔가 이렇게 그 표현도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온화하고 적절하게 새벽녘에 작은 길을, 작은 다리를 이제 지나가면서 뭔가 약간 어슴푸레한 느낌, 정신적으로는 약간 어슴푸레한 느낌으로 지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쉽습니다. 새벽녘에 어떤 새벽에 아주 또렷하게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다르게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뭐라죠? 온화하거나 조용하고 또는 이렇게 평화롭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지는 글자로 화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몽을 꾸미는 거예요. 온화한 꿈길인 양 꿈길처럼 지나가는데 두화심처 초충명이라 소리만 들리는 거죠. 두화심처 초충명이라 두는 콩두자입니다. 콩꽃이라죠. 콩꽃. 콩꽃을 색깔이 어떤지 아세요? 한 보랏빛이더라고요. 심처 깊은 곳, 콩꽃 깊은 곳, 콩꽃의 길 가는 쪽에 콩이 심어져 있을 터인데 여기에 저 조금 안쪽이겠죠. 안쪽에서 찌르찌르하면서 이제 벌레가 우는 겁니다. 초충 풀벌레가 우는구나. 사실 콩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꽃입니다. 사실 여기서 콩꽃이든 풀벌레든 특별히 어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또 어떤 특정한 어떤 걸 상징하기 어려운 그런 소재들이죠. 저는 이것이 주는 평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없는 어떤 존재가 주는 편안함, 일상적인 것이 주는 편안함, 평범함이 주는 안정됨, 이게 화몽과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화심처 초충명이었습니다. 새벽 풍경이죠. 새벽 풍경입니다. 별들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을 듯한데 달도 조금씩 저어가는 거고요. 남은 건 뭐가 남아요? 이 종경 소리만 남아 있는 상 조금 덩덩 들리면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초충은 보통 이제 작은 어떤 뭐 풀벌레인데 뭐 메뚜기 종류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작은 풀 속에 사는 이 짐승이죠. 짐승? 곤충이죠. 곤충입니다. 두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기 초두변이 있는 두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성두락할 때는 시각이었고 종경청할 때는 소리를 맑은 소리라고 했고 다시 마지막에는 초목이 울고 있다고 했네요. 울고 또 소리 감각이죠. 앞에는 그러니까 아마도 또 시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시각, 청각, 시각, 청각 이렇게 조금씩 교대로 하면서 감각을 교대로 하면서 새벽길의 모습을 형용하고 있습니다. 새벽녘이 갖고 있는 어떤 청신함, 그 다음에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뭔가 어슴푸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새벽. 맑고 깨끗하고 이런 거 좀 다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뒤에 보면은 이 화몽과 연결되는 이 지점이 확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나를 좀 더 경청하게 만드는 이 풀벌레 소리들 잘 들여다보시면 이 시에서는 소리가 들리죠. 그죠? 잘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은 약간 어슴푸레합니다. 보일 듯 말 듯. 가장 어두운 때가 한밤중이 아니라고 그래요. 한밤중에는 달도 뜨고 별도 떠가지고 그렇게 이 조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조명들이 가물가물해지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조명이 나오지 않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새벽이에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달과 별은 지고 있고, 만약에 내가 집안에 있으면 등불도 이제는 밤새 켜놓았던 등불도 이제는 다 타올라서 이제 거의 가물가물할 때, 잔등 그러잖아요. 잔등. 나물 잔잘 쓰거든요. 잔잘 다 써요. 잔월도 마찬가지예요. 달빛도 요 새벽녘 달은 잔월이라고 그러죠. 남은 달이에요. 이제 곧 쓰러질 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달리 말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공간, 어스프레이한 어떤 공간을 지금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 공교롭게도 나를 일깨우는 새로운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청각이었습니다. 아까 종경 소리가 하나, 둘, 띄엄띄엄 들리지만 띄엄띄엄 들리는 걸 명확하게 또렷하게 알 정도로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풀벌레 소리가 저 콩꽃 깊은 곳에서 운다는 얘기죠. 한낮에는 벌레 소리 안 들리시죠? 들을 수가 없어요. 온갖 다른 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미해 보이는 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벌레 소리가 이제 내 귀에 들려온다라는 거죠.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유성지화라고도 해요. 유성지화. 소리가 있는 그림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유성지화라는 말은 시를 뜻하는 말이에요. 시. 시는 소리가 있다. 가락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림이다. 형상이라는 얘기죠. 형상.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시는 형상으로 승부를 거는데 여기에서는 그 형상이 보이는데 소리가 있는 그림이다. 근데 한편에서는 제가 이 소리 있는 그림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어떤 시적인 가락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저는 청각에 호소하는 부분에서도 소리가 있는 그림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감정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이 시는 감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느낌은 있죠. 어쨌든 근데 뭔가 새벽이 돼서 맑은 느낌을 갖는 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 화면으로 승부를 거는 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고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길 효행입니다. 천산만산 성두락 산 천개 산만개 별들이 지고 일성 양성 종경청 소리 하나 소리 둘 종경이 맑아라. 혹은 의성어를 집어넣으면 댕, 내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일부러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표현하기가 서로 짝을 맞춰야 되는데 표현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노입소교 화몽가 길은 소교로 들어서며 꿈꾸며 지나는데 두와 심처 초충명이라 콩꽃 깊은 곳에 풀벌레가 우는구나. 수고하셨습니다.